선생님이 수거라는 게 이렇게 뭔가 세팅이 돼서 외워야 될 것들이잖아. Not only A but also B. 지난 시간에 아마 정리했을 거야. 이렇게 대문자 A, B로 쓰는 것들이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both A and B다. 이렇게 대문자 A, B로 쓰는 거. 요건 병렬이란 뜻이야. 같다는 거지. 근데 요거랑 같은 게 B as well as A가 같은 뜻이야. 뜻이 뭐였어? A뿐만 아니라 B도. 근데 이게 나오면 뒤에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여기 들어있어서 내가 얘기한 거야. 그럼 저거랑 똑같이 쓰면 요게 A고 요게 B라고. 되니? 그러면 요거는 목적어가 있어. 누구누구를 존경하다니까 원래 명예란 뜻인데 명예롭게 해주는 거야. 뭔가 내가 가은이를 명예롭게 본다는 것은 너를 존경한다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쉽게 해석하려고 존경하다로 두고 이거는 observe는 관찰하다거든. 그럼 존경하고 관찰하는 게 여기 목적어가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want가 목적어로 뭘 가지지? to 부정사만 갖는 거야. 우리가 이제 방학 동안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want 같은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인 것이고 동사가 오게 되면 반드시 want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어로 가진다고 그랬어. 그지? 그럼 물어볼게. 이거 지금 어떤 게 답이 되었던 ed, ing 생각하지 말고 목적어가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목적어가 나온 거지. 그래서 타동사 뒤에서는 능동일 때는 바로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수동일 때는 타동사가 이제 B 플러스 PP 형태가 됐겠지. 그럼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부사구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쓰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다시 물어볼게. want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지? 그러면 능동이라고. 능동. 알겠어? 능동. ing가 있는 걸 능동이라고 하고 ed가 있는 걸 수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분사구문의 능수 문제야. 분사구문의 능동 수동. 그지? 두 가지 풀이법이 있다고 그랬어. 마을 사람들이 원했는지 마을 사람들을 원했는지 따져보니까 일단 말이 되는 건 마을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원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뒤에 목적어 있다고 했으니까 wanting이 정답이 되겠지. 왜 ing만 있는 거야? 우리 이번 단원에 배웠던 뭐 분사 구문이 되겠지. 그래서 뭐 귀찮지만 한번 복습을 해주면 접속사 as라고 치고 대충 주어 같으니까 마을 사람들 복수지. 그럼 they. 그리고 과거형이니까 wanted. 원래 이런 거였다고. 근데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원형에 뭘 붙여서 ing. 그래서 wanting이 답이 된 건데 만약에 이 문제가 as they가 앞에 붙어 있었다. 그럼 누가 답이 돼? 요게 답이 되는 거야. 동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까 특강 때도 얘기했는데 학교 시험 범위에 만약에 이런 지문이 있어서 wanting이라고 우리가 외웠었어. 그지?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내용이 안 바뀌기 때문에 니네 시험지 지문에는 as they를 써놓으신다고. 그러니까 외운 애들은 뭐 두 개가 생겼는데 나 외울 때 wanting 외웠는데 해서 쓰면 틀리게 되는 거야. 오케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뭔가 니네 시험 이제 중간고사 같은 거 준비할 때 영어 시험지를 받았더니 내가 맨날 외웠던 그 지문하고 뭔가 다르다 싶으면 외운 대로 쓰면 안 돼. 뭔가 바뀌었다는 소리니까. 오케이? 이런 걸 이제 고등부의 언니 오빠들이 영어 변형 문제라고 해요. 변형 문제.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을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 변형 문제가 90%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에 차이가 생기는 게 중학교 때는 사실 변형이 없거든. 그대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암기 영어를 암기 과목처럼 생각해서 시험을 준비하던 애들이 갑자기 이제 난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방법을 찾아야 돼. 됐고 그 다음에 She was a big woman. 뭐 이거 앞에서 했었지? with 분사구문 얘기야. 복습하자면 앞에서 내가 with 목적어가 나오고 이 뒤에 ing나 pp가 올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바꿔야 될 동사가 자동사면 그냥 ing야. 수동태가 없으니까. 근데 타동사면 얘가 하면 ing, 얘를 하면 pp라고 해서 예문 써줬을 거야. 했던 지문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with 이것들이 미안하다. 여기서부터는 with 그리고 목적어가 a couple of gray hairs니까 흰머리 몇 가닥들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설명할 때 스틱은 자동사라고 그랬어. 쭉 뻗어 나오다. 뭔가를 뻗어내는 게 아니고 지가 뻗어 나온 거야. 여기 보니까 털이 하나 나왔네. 그 쭉 나온 거 있지 지금. 털이 나왔지. 그게 그냥 스틱이야. 내밀다. 오케이? 그래서 자동사니까 볼 것도 없이 스티킹을 써줘야 되는 거야. 굉장히 추한 모습이지. 덩치가 큰 여성인데 피부는 회색이고 진흙처럼 회색이고 그 와중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꼭 머리카락이 털이야. 털이 뺨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지.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거야. 자, 요것도 했던 것 같은데 또 역시 with 분사구문이야. with 나왔고 목적어가 아버지야. 아버지가 shout도 수동태, shout도 자동사거든. 소리치다니까 그는 소리쳤다. 을ler이 없잖아, 그지? 뒤에 을ler이 안 오면 그냥 자동사라고 봐야 돼. 그럼 문제가 쉽잖아. 개념 아는 애들은 그냥 shouting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나? 4번. 자, 여기 보면 can하고 이거 무조건 동사 원형일 수밖에 없어. free가. free. 자유로운도 되지만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좀 어려운 말을 쓰면 free는 해방시키다 뭐 이런 뜻이야.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해석 잠깐 해볼까? 집에서 일하는 것. 이게 동사면 얘는 뭐밖에 안 돼? 이게 분사구문이 안 돼. 그러니까 ing로 시작하면 우리 배웠던 분사구문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 써줬어. 어떤 문장이 ing로 시작을 해. 그런데 쭉 가다가 끝나지도 않은 채로 동사가 나오면 얘는 동명사 주어야. 그리고 해석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똑같은 ing로 시작을 해도 쭉 가다가 다시 주어 동사가 시작이 된다면 이때 이것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되지? 자, 그래서 판단을 해보니까 ing 맞잖아. 쭉 가는데 다시 주어, 이건 주어 아니니까 주어 안 나오고 바로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거란 얘기야. 그럼 해석이 집에서 일하는 것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너를 당연히 무엇으로부터 이러한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이렇게 쓸 텐데 원래 distract가 뭐냐면 타동사로 무엇을 분산시키다. distract가 분산시키다. 그러니까 막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해석을 고민한 게 distraction은 얘네가 뭘 하는데 자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방해 요소들을 distractions라고 그래. 나쁜 의미로 그래. 좋은 의미로는 distraction이 뭔 줄 알아? 이게 오락이나 여가야. 왜 그럴까? 내가 하던 일에서 그건 일부러 벗어나는 거니까. 무슨 얘기 알겠어?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것은 너로 하여금 이러한 방해 요소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문장이 돼, 안 돼? 저 컴마까지만 써도 문장이 되지. 되지? 그럼 얘가 뭐란 소리야? 분사? 구문이란 소리야. 그지? 그럼 이제 첫 번째 풀이법 이제 말로만 할 거야. 주어가 집에서 일하는 거야. 집에서 일하는 게 너에게 주니? 얘가 너에게 주니? 얘가 주지? 이거야 이거. 집에서 일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주지. 그지? 그래서 간접 목적어 긴 시간의 블럭들이니까 시간 뭐라고 해야 돼? 시간들이라고 하면 돼. 시간 주어진 시간을 블럭처럼 나눈다 그러면 어떤 시간의 긴 기간 동안을 블럭들을 너에게 주면서 오케이? 뭐 할 수 있는 시간이야? 너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롱이니까 많은 시간을 너에게 부여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집에서 일하는 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야. 첫 번째 풀이법은 이랬어. 얘가 주니까 ing. 그리고 뒤에 보니까 간목 직목 목적어가 있지. 간목 직목. 그러면 이게 능동일 때니까 giving 써야지. given 쓰면은 수동태가 되면서 간목이나 직목 중에 하나가 나갔어야 되잖아. 주어로. 그지?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motivate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motivate는 목적어와 to 부정사를 쓰는 얘도 목투 단어야. 목적어에게 to 부여하도록 동기부여하다 하도록 하는 거거든. 어쨌든 뒤에 을ler이 아니더라도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나마나 이거면 능동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전치사구가 나와 있지? 그럼 일단 이거 같아. 됐어? 그리고 주절에 보니까 사람들이고 여기다 해석을 맞추면 사람들이 동기부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죄의식에 의해서 동기가 생겨서 무슨 말인지 알아? 죄의식 때문에 동기가 생긴다는 게 뭐야?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럼 죄의식 느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사람들은 be inclined to 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amend는 수정이야. 수정이 뭐야? 올바르게 고치는 거지. 그래서 make amends 그러면 수정하다.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어. 근데 그걸 바로잡을 때 누가 작용한다 소리야? 죄의식을 느끼면 그 행동이 수정이 된다 이런 얘기야. 해석도 좀 해줬다. 어려운 지금 본인들이 평가해 볼 때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식이 있구나. 그걸로 가급적 풀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돼. 지금 니네 해석은 나중 문제고 이 문제들은 해석을 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공식에 맞춰서 틀이 맞춰졌는지를 확인해야 돼. 자, B 오른쪽에 B 파트 1번. 이것도 했던 지문 같은데 dissolve는 과학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dissolve는 타동사고 무엇을 용해하다야. 용해가 뭐야? 과학 시간에 액체에 담아서 녹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용해하다. dissolve salt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주체는 with 나왔고 목적어로 이 essential oil, 이 에센스 오일들을 에센스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본질이야. 본질이 뭐야? 아무것도 썩지 않은 거지. 그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본질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에센셜이 단어 시험에서는 필수적인이라는 뜻도 나오는 거야. 근데 여학생들은 잘 알걸? 에센스 오일 알잖아. 니네 다른 화장품 찍어 바르면 엄마가 봐주는데 에센스 찍어 바르면 욕먹어. 그리고 화장품 병이 작아. 뭔 줄 알아? 니네 일반적인 화장품들을 좋은 성분이라 그러면 그거를 희석한다고.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그래서 막 로열 젤리 추출물 이러면 로열 젤리 요만큼 들어가 막 섞어서 화장품통이 큰 거야. 근데 엄마가 주로 쓰는 화장품 요만한 거 있어. 그거는 에센스만 딱 담아놓은 거야. 그 좋은 성분만 딱 담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푹 찍어 바르면 엄마한테 욕 먹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정수 알아? 정수. 한자로 정수. 딴 건 다 빼도 꼭 있어야 될 중요한 하나의 핵심 요소를 정수라 그래.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햄릿이야말로 영국 문학의 정수이다. 무슨 뜻이야? 딴 건 다 없어져도 이건 있어야 된다. 영국 문학을 말할 때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여러 가지 단어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뜻 아니고 그 엄마가 쓰는 비싼 화장품 에센스 오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에센스 오일 기름이지 기름. 어쨌든 그 위드 목적어 분사 구문이니까 봐봐 뜻 다 불러줬어. 용이하다인데 기름이 용이하겠냐 기름을 용이하겠냐. 기름을 용해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dissolving이 아니고 dissolved가 돼야 돼. 여기 다시 한번 써주면 이게 만약에 자동사면 무조건 ing 쓰면 된다니까. 자동사면. 그런데 with 목적어 이게 만약에 타동사가 온다. dissolve처럼. 그러면 이 목적어가 뭔가를 했다 그러면 ing. 이 목적어를 어떻게 했다 그러면 pp. 요 공식으로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pp냐 ing.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잔소리 같지만 선생님이 늘 그러지. 이 공식을 알면 뭐해? 디솔브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모르면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수학만큼 공식이 많진 않아. 그러니까 니네 겨울방학 특강 때 배웠던 문법 공식이 거의 다야. 그리고 이 책 뭐 얼마 남았어? 이거 한 권 띄면은 고등문법은 다 띄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그럼 나머지 문제는 뭐가 남느냐? 완전할 때 대, 불완전할 때 와 이랬는데 완전하려면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떤 게 동사지, 어떤 게 명사 주어지 이런 거 공식 배웠는데 잠깐만 이 동사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이게 남는 거야.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아까 내가 단어 시험 물어봤지만 시험 보고도 아마 시험 볼 때 민서야 그지? 시험 볼 때는 다 기억해서 50개를 썼을 거야 그지? 근데 지나고 나서 까먹으면 이게 또 문제야. 그래서 영어 공부 꾸준히 하라는 게 한 번 했다 해서 끝내면 안 되고 디솔브 한 몇 번 보면은 타동사 뭐 기억하겠냐? 오늘 이 순간 딱 보고 기억하면 제일 좋지. 근데 이거 애매한데. 그러다가 이제 듀오링고처럼 며칠 있다가 디솔브 또 어디선가 보게 되면 이거 나 이거 헷갈렸었지. 이거 타동사 맞아. 그러다가 3번 보면 이거 또 나왔네. 그렇게 오랜 시간 공부해서 쌓이는 게 내공이야. 처음 볼 땐 다 낯설지. 근데 계속 반복해.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게 영어 공부는 어렵고 쉽고를 따지지 말고 그냥 매일 한 많은 시간 말고 한 30분. 오늘 영어 좀 공부하기 싫은데 그냥 단어나 한 30분 외우자. 그래도 되고 오늘은 좀 뭔가 영어 될 것 같은데 오늘 30분은 독해하는데 한번 신경 써보자. 왜냐하면 독해하다 보면 단어가 또 나올 테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게 좋아.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그랬지. 한 이틀 영어 아예 생각 안 하다가 내일 학원 가는 날이면 전날 영어 공부 좀 하고 수업 끝나면 또 한 이틀 아무것도 안 영어 들여다보지도 않고 누가 와가지고 너 영어 공부 안 해? 몰라 학원 아직 내일 모레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들으면 또 낯설어져. 계속 익숙해져. 니네 오빠가 맨날 하던 멘트야. 수진아 영어 공부 언제까지 해야 돼? 그랬더니 익숙할 때까지요. 뭐 이러더라고. 근데 익숙할 때까지 안 했어 우리 오빠. 그래서 여기 지금 일이 나온 거 이렇게 얘기했으면 해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배어는 곰탱이라고 얘기했는데 동사로 나타라고 했지. 나타. 그래서 이게 타동사라고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야. 배어는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로 뭐뭇을 나타의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의 3단 변화가 bear, bore, born인데 당연히 주절의 주어가 he란 말이야. 그지? 그가 약간 보니까 아들이래. 그럼 아들이면 얘가 낳았겠냐, 낳아졌겠냐? 얘가 낳은 게 아니고 얘를 낳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born이 맞다고 분사구문에서.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풀이법 또 공식은 똑같잖아. 내가 분명히 타동사라고 썼지. 근데 여기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하고 명사가 나왔잖아. 그럼 이건 ing 안 된다니까 분사구문에서. 그래서 born. 거기다가 앞에는 빙이 빠져 있는 거고. 됐습니까? 자, 바로 3번. 그는 기억나니? try 다음에 to 부정사는 하려고 애쓰다. 됐니?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면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미안하지만 이건 목적어 아니고 자동사로 그는 노력했다 돕기 위해서야. 근데 준동사도 돕다니까 또 목적어 필요하거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원형 부정사. 됐니? 다시 준동사는 동사 성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주어 동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긴 했지만 다시 요걸 동사로 보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되니까 목적격, 보어까지 나오면 끝난 거 아닌가? 문장 완성된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까지 주절. 그래서 그는 내가 수영하는 것을 돕기 위해 애를 썼다. 내가 수영하는데 그걸 도와주려고 애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다음번에 요게 분사구문이거든. 그럼 첫 번째 푸시는 당연히 니네 알겠지만은 뭐하다야? 밀다. 을을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뜻으로 보면 그가 밀었을 것이고. 근데 그를 민 건 아닌가요? 헷갈리면 타동사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무슨 격이야 이거? 목적격 있네. 나를 밀다네. 그지? 그럼 목적어 얼로 있으니까 이거 써야지. 그치? 그리고 조금 센스 있으면 그런 거 몰라도 쓸 수 있어. 여기 뭐 있어? 여기 ing지. 그럼 병렬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bringing이 있으니까 pushing. 그지?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참 많아 지금 보니까. 그지? 그래서 너네가 한 가지 방법이 까먹어졌다고 해서 이거 이 문제 푸는 방법 까먹었다. 분명히 100%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만 하지 마.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야. 야, 이제 적응을 해서 조크를 하려도 웃질 않는다. 강은아 웃어줘서 고마워. 야, 김가연 표정 왜 저래 이거 표정. 자, 4번. 패스트는 해충이야. 근데 좀 더 큰 의미로 쓰이면 나쁜 병균이나 균도 패스트야. 그래서 저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라고 불렀었지? 수능에서는 패스트는 해충이야. 사이드는 이 어원이 이런 단어가 있는 건 아닌데 어떤 단어랑 결합을 하면 이게 사망이야, 사망. 그래서 suicide 알아? 뭐야 이게? 극단적 선택이지, 자살이지, 죽음이 들어있잖아. 페스티사이드가 뭐겠어? 방금 패스트 얘기했잖아. 죽이는 거 뭐야? 살충제야. 이것도 수능에 많이 나와. 페스티사이드. 그럼 풀이 뭐냐? 풀. 또 그레스라고 하는, 그레스도 풀이지만 허브도 풀 아니야? 풀이지. 그래서 herbicide라면 무슨 제? 풀 죽이는 거 있지. 약 풀 죽이는 거 있지. 제초제라고 해. 제초제. 이거 뿌리면 풀만 죽어. 풀만. 오케이? 사람 몸에 좋을 것 같아. 안 좋지. 이거 그래서 어떻게 풀을 죽이냐면
이파리를 말려버려. 가루로 돼 있는데 뿌리면 이파리가 말라서 죽어. 그래서 이제 들어봤나? 고엽제라고 알아? 고엽제. 그 고가 말리는 거고 엽이 잎 엽자야. 나뭇잎. 옛날에 월남전 때 정글숲에 배트공이 하도 숨어 있으니까 미군 애들이 풀을 죽여야 됐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걸 뿌렸어.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가지고 풀만 죽이는 줄 알았어. 그래서 밑에 자기 미군들이 막 전쟁하고 있는데 야 풀만 죽이는 건 괜찮아 하면서 공중에서 뿌렸어 막 이렇게. 그때 애들이 또 참 사람이 단순해. 이거 풀만 죽이는 거니까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세균도 죽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가루가 떨어지니까 몸에 발랐어 막. 이거 살충 효과가 이 뭐야 나쁜 균들 살충. 그래서 지금 그때 멍청하게 그걸 발랐던 군인들이 몰라서 당했잖아. 그때 우리나라에서 간 파병 군인들도 있었지. 그러니까 미군이 그걸 그런 경고를 안 해주고 막 우리한테 뿌려댔으니까 책임져 해가지고 가끔 해병대 전후에 거기 뭐 고엽제 피해를 보상하라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게 월남전 얘기야. 지금 우리나라도 있었어. 그 머리에 이 아니야 이? 이? 머리 안 감으면 이 생기고 벼룩 생기잖아. 그 이나 벼룩만 죽인다고 알려진 약물이 있었는데 그게 가루가 있었는 DDT야. DDT.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 직후에 그 불쌍한 애들 머리에 막 이먹고 벼룩 있고 하니까 그걸 몸에다 뿌렸다고. 역시 곤충만 해로운 게 아니야.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고 막 이랬다고. 그 정도로 무식한 시대가 불과 얼마 돼 1950년대에서 60년대야. 아무튼 그런 거. 헤비사이드, 페스티사이드 까먹지 마시고요. 그럼 이거 뭐야? 해충이. with 목적어 이디야. 선생님 뒤에 전치사 아닌가요? 미안하지만 up to는 뭐뭐에 이르는. 없어도 돼. 이건 뭐야? 을르리 퇴한돼. 컨슘이 뭐하다지? 소비하다도 있지만 니네가 밥을 먹는 것도 컨슘이야. 소비하다. 소비하다란 말을 돈 주고 사는 데만 쓰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소비한다. 먹는 거지, 그지? 해충이 소비하는 게 뭐겠어? 먹는 거겠지. 그리고 이거 빼버리면 몇 퍼센트를 먹는다? 얼른 나오지. 40%를 누가 먹어? 해충이 먹지. 업투 무시하고 바뀌어야 돼. 그지? 이거 컨슘드로 그냥 쓰면 무슨 뜻 돼? 해충을 먹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알면 되게 웃긴 얘기. 선생님 이상하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곡물의 여기까지 일단 끊어. 곡물의 40%에 이르기까지를 소비하는 상태로 해충이. 그지? 근데 그 곡물이 어떤 곡물이냐? 요게 PP로 꼽아 있는 거야. 자, 곡물이 기르냐, 곡물을 기르냐. 그래서 이게 그로운 PP로 수식하는 거야. 미국에서 재배되는 곡물의 40%에 이르는 양을 먹어치우면서 누가? 해충이 먹어치우면서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의 농부들은 rely on 뭐뭇에 의존하다. 이들은 의존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화학물질이야. 농사 질 때 화학물질이 뭐겠어? 두 글자로? 농약이야. 이게 농약. 오케이? 어쩔 수 없이 뿌려야 된다. 자, 그 다음 니네 wait는 무슨 동사야? 자야 타야? 이거 자동사야. 그래서 내가 기다린다 그 사람을 하려면 이렇게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니네 입에 붙어 있겠지만 이렇게 써야 돼. 마치 우리가 보다가 look인데 look도 자동사라 그랬지. 그럼 그를 보다 할 때 look him 안 되는 거야. 뭐라고 했어요? look at him. 그럼 니네 맨날 듣다도 listen to라고 외웠지. 왜 listen to겠어? listen이 뭐라서? 그렇지. 근데 hear은 타동사니까 hear me 이렇게 바로 쓰는 거야. 똑같은 듣다인데도. 그럼 보다도 뭐야? see일 때는 see me 이렇게 쓰는 거야. 하지만 look me 안 되고 look at me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마찬가지로 wait도 누구를 기다리다 그러면 wait for 이렇게 써야 이걸 합쳐서 그를 기다리다가 되는 거야. 하지만
떨어져 앉아. 이거는 된다고. 이게 왜 되겠어? 똑같은 기다리다인데 await는 무슨 동사야? 타동사라. 기다리다인데. 됐니? 그럼 이제 결론은 선생님이 await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그럼 여기 지금 await가 나왔어. 어? 아까 특강 한 사람 알겠지만 y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주어 동사가 원래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주어 동사 없이 이걸 물어봤잖아, 그지? 그러면 무슨 구문으로 바꾼 거야, 이제? 분사 구문의 접속사 while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냥 이건 분사 구문인 거야 지금. 그래서 없어도 분사 구문의 능동 수동 문제가 되면서 주절의 주어 북미 지역의 부모들은 부모들을 기다리느냐 부모들이 기다리느냐 이렇게 남게 되겠지? 해석이 안 될 때는 명사 탄생을 기다리겠지? 익숙치 않은 사람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왔을 때 얘가 하면 ing 얘를 하면 pp였고 앞부분에서 ing 뒤에는 을이 있으면 ing 뒤에 전명구나 부사구 따위가 있으면 pp 요게 공식이야. 그래서 적용시켜 보니까 해석으로 부모가 기다리고 있고 또 뭐야? 뒤에 을이 왔으니까 탄생을 왔으니까 awaiting으로 바꿔요. 잖아. 자, 그래서 많은 문제를 뭐 다 풀었다 안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답이 왜 저게 되는지를 본인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집에 가서 다른 아이한테 설명해 줄 때 내가 이걸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면 완벽히 학습이 돼요. 그 완전 학습이야. 그러니까 배워서 이해는 돼. 이건 완전한 게 아니야. 그걸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시면 완전한 거야. 그래서 시험 때 되면은 친구들한테 야 내가 이거 설명해 볼게 하면서 막 학원 빈강실 떠가지고 앞에다 쓰면서 설명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 잘 들어볼게. 그거 듣는 애들이 배우는 거 아니야. 앞에서 설명하는 애들이 더 많이 배워. 본인이 하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TV 같은 데 봤겠지만은 그 자기 집 방 안에다가 화이트보드 같은 거 엄마가 사줘가지고 문 닫아놓고 자기 혼자서 막 화이트보드에 강의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처럼 가르치지 못하겠지만 본인이 강의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금방 보게 돼. 그래서 시험 때 뭔가 영어뿐만이 아니고 확실하게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얘네가 어찌되었든 선생님의 입장으로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설명이 막히는 게 내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거 해결하면 이제 공부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숙제 해온 거 펴세요. 13번 95페이지 13번 둘이 졸려? 졸은 거 같은데. 야! 깨지. 자, 13번 문제는 풀어온 사람이 있고 해석까지 해온 사람이 있는데 분사구문의 밑줄을 치고 각 문장을 해석하시오야. 그럼 우리 아무리 못해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됐을 때 이게 분사구문이라고 말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주어, 동사가 있는 부분은 주절. 그리고 이렇게 asked나 asking으로 시작하는 건 분사구문. 오케이? 복습하자면 이게 빠진 거지? 됐나? 그러면 방금 내가 썼다 지운 것도 기억해 보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해석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분사구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줄 쳤으면 정답이야. 이게 분사구문인 거. 그 다음에 아까 문법으로 배웠던 내용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럴 때 이게 id라면
그들이 질문을 한 거야, 질문을 받은 거야. 받은 거. 그렇지. 그렇게 해석이 또 나오는 거야. 그지? 이게 ask, 이거 맞게 고쳐라가 아니고 이게 맞는 거니까. 그럼 그들이 질문을 받은 후에, 어? 요런 ask는 물어보다야 요청하다. 목표지. 주어가 목적어한테 하라고 요청하다. 이거거든? 자, 앞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이거 수동태로 바꿔봐. 목적어 나오고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만 내려오겠지. 목적어는 앞으로 갔으니까. 요거 요로 갔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수동태면 to가 나올 텐데 그럼 이게 주어가 얘한테 하라고 요청한 거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주어가 하라고 요청을 받은 거지. 그대로 오세요. asked, to가 나왔어. 요청한 거야, 받은 거야? 받은 거지. 뭐 질문을 당한 게 아니고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하라는 요청을 받았지? recall, 뭐 해라? 회상하다. 쉬운 말은 기억하다. 뭐 외우기 쉽잖아. recall, 다시 불러내라. 이거거든? 자일 것 같아, 타일 것 같아. 회상하다, 기억하다. 타동사지, 무엇, 을이지? 그 을로 이번엔 명사절, 왓절을 써놓은 거야. 됐어? 공부할 거 되게 많아. 잘 봐. 이 명사절, 관계사, 왓절은 뒷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한데 read가 타동사니까 목적 없어서 불완전한 거 맞지? 맞고 왜 헤드 pp를 썼겠어? 봐봐. 이거 시제 모르지. 모르잖아. 이 빙이 아였으면 전제고 워였으면 과거였을 텐데 모르잖아. 그러면 완료 분사 구문이 아니면 여기랑 여기 시제가 어떤 거야? 같아야 되지. 그럼 기억한 게 과거고 요청받은 것도 언제? 과거지, 그지? 그럼 이건 대과거지. 그럼 요청받은 게 과거인데 그 요청받기 전에 그들이 뭐 했던 거? 읽었던 것을 기억해 봐라 라고 요청을 받은 후에 그들은 기억해냈다. 요청을 받았으니까 뭐를? descriptions, 그 묘사를 뭘로 기억했느냐 하면 뭐뭐로서라는 전치사야. 여기에서는 being positive, 어떤 것으로? 더 긍정적인 것으로 그 묘사나 표현을 기억했다는 거지. 뭐보다? 비교구문이니까 된 나왔지? 그 묘사가 원래 그러했던 것보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니? 어떤 표현을 한번 불러주고 한참 뒤에 떠올리라고 하니까 뭘 기억하더라? 원래 의미보다 훨씬 더 어떻게 기억하더라? 긍정적으로. 그지? 그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야 이놈의 새끼들아 이 새끼들 이래놓고 한참 지난 다음에 너네 졸업하고 나서 이바인하고 수업 시간 어땠어? 그러면 그런 선생님이 쌍욕 날리고 뚜까 패고 이런 건 기억 안 하고 참 좋았는데. 그래서 니네 엄마 아빠들이 학교 때 체벌 있었지? 체벌 있었지? 근데 그때 맞을 땐 기억이 안 좋았는데 지금 가끔 커피 마시면서 여보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 때가 좋았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돌아가면 되게 맨날 두드려 맞고 이랬는데도 돌아서고 나면 어떤 그 학창 시절의 좋은 점만 자꾸 기억이 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 해석하면은 그들이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읽은 것 속에 있던 묘사들을 원래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기억하더라 이런 거지. 됐어? 자, 그 다음 이것도 설명했었는데 다시 나누면 이렇게밖에 못 끊어. 지금 반쪽으로 나누면 이렇게밖에 못 꾸미지. 자, 뒤에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 그럼 이건 분사구문이 아니지. 주절이지, 그지? 요거 달랑 하나가 분사구문이야. 근데 curious, OUS로 끝나면 품사가 뭐라고? 형용사. 앞에 못 빠진 거야, 무조건. 빙이 빠진 거야. 그래서 분사구문 파트가 요것만 분사구문. 원래 ing냐 pp냐 만드는 거 동사가 있어야 만들잖아. 근데 형용사 가지고는 어떻게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럴 땐 무조건 앞에 being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호기심이 있다잖아. be curious가. 이게 호기심 있는 이거든? 그러면 누가? 주어는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다고? 주절과 뭐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 여자는 더 가까이 draw 더 closer 가까이 와서 found that 알아냈다. 학생들이 listening to new rock hit 호기심을 가지고 그 여자가 조금 더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서 draw closer 다가가서 그리고 알아냈다. 학생들이 듣고 있었음을 listen to 듣다지 목적어 new rock hit 새로운 rock 히트곡을 듣고 있음을 발견했다. 어떤 새끼가 수업한다고 앉아있는데 뭔가 수상한 거야.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draw closer 다가가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 이 새끼 수업 안 듣고 이어폰으로 음악 듣고 있네, 락 음악 듣고 있네 이런 걸 발견했다. 이런 내용이야. 해석 나중에 적을 수 있지? 여기서 수거로 draw 원형은 draw지 closer 그러면 더 가까이 다가가다 이런 뜻이고 이런 건 지금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연습. 이렇게 자르면 헷갈릴 수 있어. 선생님 여기 지금 주어 아닌가요? 잘 봐. 이거 보다인데 이걸 본 거야. 이걸 본 거야. 이거랑 이거야. 아, 이게 주절이야. 그럼 요게 분사 구문이야. thing부터가. 이거 뭐야? 이것도 분사 구문일 수 있어. after, before도 접속사라 그랬지. 근데 숄티는 부사니까 직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그냥 후고 이게 직후야.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명사지. 그러면 after my arrival.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after는 접속사도 되지만 전치사도 돼.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뭐 있어야 돼? 명사가 이게 arrival의 명사형이야. 그럼 이건 뭐야? 의미상 주어가 돼. ing가 아니라도 이 도착이 누구의 도착이냐 묘사할 때는 소유격으로 써서 돼. 그래서 내 도착 직후에 이것도 수식어야. 직후에 한 번 더 분사구문으로 수식어. 도착 직후에 내가 도착한 직후에 내가 하늘이 구름이 낀 것을 보면서 나는 체크했다. 신문을 체크했다. 뭘 위해서? 기상예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도착한 직후에 하늘이 구름이 많이 낀 걸 본 거야. 이거 비 오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빠르게 신문을 집어 확인했다는 거지. 뭘 위해서? 기상예보를 위해서. 자, 분사구문 찾으라고 했을 때 분사구문 전체 윗줄은 대절을 포함한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이겠지. 됐나? 16번 점점 길어지는데 그래도 분사구문 잘 찾기만 해도 절반 성공한 거야. ing 시작했어. 무조건 이건 주어 동사지. 됐니? 그럼 문제에 대한 답은 일단 이거 분사구문. 이그제민은 원래 검사하다야. 검사하다. 이그제민은 타동사로 무엇을 검사하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검사해보는 과정이 이그제미네이션이야. 시험보다 시험.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이그제미네이션을 하면 뭐겠냐? 의사 선생님이 이그제민 한다. 진찰하는 거야. 어디가 아픈지 검사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그잼 그럼 시험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원래 더 큰 뜻이 검사하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검사하면서 개인적으로 참가자들이 하는 얘기를 검토하면서 연구자들은 발견했다. 대절 어떤 사람들이야?
cause harm, 해를 유발하는 사람들이야. 뭔가 해를 유발한다는 건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minimize 최소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폭력적, 공격적 행동을 offense가 공격적 행동이야.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봤더니 남한테 내가 박은찬한테 야 이 개새끼 이 심한 말 했잖아. 근데 나중에 누가 와가지고 그 학생한테 심한 소리 하셨죠? 개새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니 나 그냥 야 임마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 무순화시켜 미니마이즈 시킨다고. 이게 스스로 기억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항상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뭐 시켜? 축소시키려고 하지. 그리고 그게 사기가 아니라 실제로 축소해서 나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라고 기억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응? 그래서 피해자는 영원히 기억하고 가해자는 내가 그랬다고?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억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리를 써놓은 거야. 피해를 유발한 가해자지. 가해자들은 무슨 경향이 있더라? 최소화시키더라. 본인의 공격적 행동을. 이걸 알아낸 거야. 연구자들이. 짝대기는 부연 설명. 이걸 왜 그러냐? 아마도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마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가해자들 본인 스스로를 무엇으로부터? shame, 수치심, 또는 guilty, 죄책감. 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고등학생이니까 행간의 뜻을 알아야지. 이게 남을 속이려는 게 아니고 진짜로 가해를 해놓고도 나중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기억하는데도 자꾸 본능적으로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요 이런단 말이야. 왜? 그걸 인정해버리면 본인이 정말 쓰레기가 되거든. 수치심과 죄책감 덩어리가 되거든. 그게 싫으니까 자꾸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을 하더란 말이야. 그거를 심리학 연구원들이 밝혀냈다는 얘기지. 그걸 언제 했어?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검토한 뭐가 좋아? 후에. 그러니까 없어진 접속사는 애프터 정도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 우리가. 접속사가 없어도. 그래서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때로 생략하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보고 쉴게요. 잘라야지 컴마니까. 그리고 여기 ing가 있어. 분사구문 앞에 줄을 밑줄 쳐놓고 이게 요렇게 잘랐지만 여기 뭐가 있었어? 여기 있었지. 이거는 없어도 되는 부분이야. 쌍콤마 빼도 된다 그랬지. 근데 search as는 언제 쓰느냐? 앞에 있는 것과 같으냐. 그러면 rocky area가 암석이 많은 지역이지. 나무겠니? 서식지겠니? area랑 통하는 것. 서식지.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의 서식지를 고려해보면 그 서식지가 뭐와 같은 게 있는데 이 나무의 서식지가 보통 암석이 많은 지역이고 그 지역의 토양이 부족하고 강수량이 적은 그런 암석 지역과 같은 이 나무들의 서식지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분사구문.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분사구문이 여기까지야 사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임이 드러나 해석해보니까 이 나무들의 서식지래. 근데 그 서식지가 어떻대? 주로 암석 지역과 같은 서식지에 산단 말이야. 근데 안반 지형에서 보통 돌이 많으니까 흙이 부족하고 그 지역이 특히나 강수량이야. 프리시피테이션이 강수량이야. 비 오는 거거든.
이게 어때 또? 슬라이트는 약한 거야. 적은 거야. 약간의 하는 게 슬라이트야. 이런 지역을 서식지를 고려했을 때 이제 주절 It seems that it은 형식장의 주어고 이런 것 같다. 대절인 것 같다. 이렇게 번역할 거거든. 자, 대절의 사실은 incredible. 정말 거의 놀라운 것으로 보인다. incredible 알지? 그 슈퍼 초인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 미스터 인크레더블 있잖아. 뭐가? 그 나무들이 should live 살아야 한다는 거, 산다는 거. 그렇게 오랫동안, 또는 심지어 완전 생존하는 것은 거의 놀라운 일 같다. 서식지가 개구리인데 거기서도 이 나무들이 살아간다는 건 정말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됐니? 그래서 분사구문 빗줄치라는 건 여기서부터 서치해지까지 다 설명이니까 여기까지 쳐주면 된다. 자, 5분간 쉬었다가 뒤에 밑에 이 영작 또 확인해 보자.